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투자 권유자문일려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범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강의 때 만나게 되면 1과목, 2과목 때 뵙게 됩니다. 이 과목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파생상품 또는 이제 파생결합증권, 그러니까 파생결합증권이 뭡니까? ELS라든지 우리 은행 창구에서도 이제 판매를 할 때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특히 2021년 이후에는 과거에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의무화하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뭐 라인 펀드라든지 등등의 여러 펀드 사고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이후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에게도, 과거에는 이러한 그 파생결합증권을 판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의무화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관리자에게도 강화한 게 특징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를 이 판매자 외에도 관리자로 강화한 게 2021년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 보호 교육에 관한 사전 이수자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누구나 참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종사자만 가능. 사지선다형입니다. 오지선다형이 아니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죠. 백문항을 4과목입니다. 이제 금방 볼 건데, 크게 4과목입니다만은 소과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2시간 안에 푸니까, 자, 2시간 안에 푸니까 1시간에 한 1분 20초 정도니까 그렇게 아주 한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해 버리면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과락이 50%라는 거예요. 보통 시험은 이제 과락이 보통 이제 40%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절대평가긴 한데 70점이 그 합격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60점이 절대평가인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 보면. 근데 요거는 70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응시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 써야 되냐? 과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과목은 1과목. 요거는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 25문제인데 선물이라는 과목 13문제, 옵션 12문제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이 과목은 이제 장외, 그러니까 이제 장 내에서 거래된 상품이 아닌 장외 옵션으로서 수합 8문제, 기타 파생상품 결합증권이 17문제로 가장 많아요. 뭐 이따가 상품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리스크관리가 이제 25문제,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는 3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리스크관리 8문제, 영업실무 5문제, 직무윤리 및 그 분쟁 예방관리에서 12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규 25문제인데 과목이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금융위기정. 자본시장법, 금융위기정은 하나로 묶어도 돼요. 9문제, 8문제.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 규정문제, 거래소 4문제 이렇게 문항으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각 과목이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25문제로 되어 있죠. 그럼 25문제인데 과락 부분은 이제 50%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는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하느냐? 크게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특히 70점 갖는 시험을 요약집 갖고 간단하게 공부해야겠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졸업한 지 얼마가 안 됐고 지금 학생으로부터 졸업해서 지금 막 취업해서 취업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서를 갖고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기본 교재에 대해서 정독을 해야 된다. 특히 이 시험 같은 경우 1과목, 2과목과 대비해서 3과목, 4과목 중에서
특히 이 4과목은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 1, 2과목은 정독을 못하더라도 4과목은 정독을 해야 된다. 법규 부분은. 그럼 법규와 규정 부분은 그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중요한 부분을 서브노트 하기 어렵다. 강의 때 다 그 첨삭 자료로 교보가 되니까 염려할 건 없습니다만은 중요 부분. 그럼 왜 중요 부분을 해야 되느냐? 중요 부분이 약 5, 60%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제가 시험을 잘 때는 전략이거든요. 이 반복적인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반복적인 부분도 모르면서 거의 뭐 어쩌다 한번 나올 거를 목숨 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해서 한 경우에는 내가 뭐 1, 2등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그것까지 해야지만 절대평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확대하는. 그러니까 70절 맞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런 다음에 꼭 뭘 해야 되냐? 문제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문제 연습을 안 하면요. 객관식 유형은 큰 코 다치는 게 기본서만 공부하다 보면 어느 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 외에 문제집을 갖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집이 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사실은 이제 그 금융기관에만 종사한 사람에만 주어진 거는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돼서 하면 약 20년이 넘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사내 시험으로 증권회사 내부에서 본 거 하면은 아주 오래됐지만 20년 동안 문제집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거 아닌 문제집이니까 그 문제집을 갖고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해보니까 내가 미비한 과목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1과목이 문제가 있는지 2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뭘 해본다? 모의고사 테스트를 해보면 몇 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했는데도 어떤 과목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분만 좀 더 보충하면 된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중점 학습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써놨는데, 자, 보시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선물 같은 경우에, 옵션 같은 경우에 이 중요 포인트는 여러분 참고해서 보십시오. 이건 보시고, 이건 제가 써놨으니까, 이거 뭐 가장 간단한 용어로 써놨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과목별로 학습 전략에 가서 그걸 내가 얘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화면은 이런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출제 경향에서 공부하시면 된다. 자, 어떻게 되느냐? 파생상품 1, 1과목이에요. 1과목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이에요. 그러면 선물의 경우에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것, 채권을 기초한 통화를 기한 상품,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부분이 약 60%가 돼요. 즉 선물 열세 문제에서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 부분이 옵션도 마찬가지지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그러니까 기초자산 중에서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 한 부분이 60% 나오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 거래의 구조를 알아야 돼. 기본 구조. 특히 특징. 어떤 특징을 알아둔다? 자, 선물에서는 증거금제도 있죠. 증거금제도라든지 선물 거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선물 거래와 유사한 것으로서 선도 거래라고 하는 개념. 그거는 이제 2과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갖고 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용어가 있나요? 베이시스라는 용어, 그 다음 스프레드라는 용어,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용어. 콘텐코라든지 백오데이션 이런 용어 등을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다. 다음, 선물을 갖고 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투기 거래가 있고 해지 거래 등등이 있는데 투기 거래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아주 시험에 반복적으로 내는 게 뭐냐? 해지 거래, 해지. 위험을 피하는 거래. 즉 선물을 이용한 매도 해지, 매수 해지 있죠? 요거는 뭐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와 연결해서 해지 계약수를 계산하는 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는 건 어떤 모형? 베타 모형. 채권을 이용하는 건 무슨 모형? 두레이션 모형. 이거 아주 반복적으로 내요. 베타 모형, 두레이션 모형. 꼭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차익거래, 아비트레이지.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어떨 때 매수 차익거래, 어떨 때 매도 차익거래. 그럼 차익거래 판단 기준이 뭐다? 이론가격. 그럼 이론가격 계산하는 것도 많이 내죠. 주가지수의 이론가격, 보유비용료. 통화선물, 뭐 채권은 잘 안 내요. 통화선물에서의 이론가격, 이자율 평가 이론 아주 잘 내죠. 그 다음에 상품에서도 보유비용모형. 거기서 특히 편의수익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된다. 스프레드 거래. 스프레드 거래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느냐. 어떤 스프레드 거래가 있냐. 결제월 간 스프레드 또는 상품 간 스프레드. 그 스프레드 거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채권에서 가서의 스프레드 거래에서는 수익률 곡선을 이용한 스프레드 거래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테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통화에 가서는 환율에 관한 이해, 환율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통화에서는 환위험 해지, 다 해지죠. 환위험 해지에 대해서 수출상의 환위험 해지, 수입상의 환위험 해지 아주 잘 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옵션 거래에서도 마찬가지 옵션 거래의 기본 구조에 특히 옵션의 가격을 뭐라고 하죠? 프리미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재 가치, 시간 가치 그거 반드시 내죠. 그 다음 옵션을 이용한 옵션 가치의 결정 기본적인 풋콜 페널티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 옵션을 이용한 전략으로서 해지 거래 그쵸? 옵션을 이용한 해지 거래 방어적 풋, 커버드 콜 뭐 이런 것들 차익 거래, 컨버전 리버스 컨버전, 박스 거래 이런 거 잘 내고요. 스프레드 거래, 수직 스프레드, 수평 스프레드 이런 것들, 변동성 매매, 스트레들, 스트랭글, 버터플라이 이런 것들. 그 다음 옵션의 민감도 5가지, 델타 감마, 베가 세타로 이 인감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 과목에서 뭐냐? 수합. 자, 수합에서는 2개인데 이자율 수합에서가 7문제, 통화에서가 1문제. 그러니까 이자율 수합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자율 수합은 뭘 공부하면 되냐?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이 용어인데 이자율 수합에서는 정교화된, 표준화된 이자율 수합이 있고 비표준화된, 이 비표준화된 수합에서 한 2-3문제가 내린단 말이에요. 베이스 수합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비표준화한 수합. 그다음 특히 옵션이 결합된 수합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합션, 페이어 수합션, 리시버 수합션 이런 것들 잘 알아둬야 돼요. 비표준. 그다음 통화 수합은 이제 현금으로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통화 수합이 갖는 특징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기타 파생 상품 17문제인데 장애 옵션, 경로 의존용 옵션에는 어떤 거 있느냐? 특히 우리 낙인 낙아웃 같은 거 있잖아요. 경로 의존용 옵션 그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시간 의존형 옵션이 어떤 거에 되느냐 다중 변수형 옵션이 어떤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계산 문제도 출제되고 있어요. 계산 특히 경로 의존형 옵션에서 클릭헤드 옵션, 룩백 옵션이라든지 클릭헤드 옵션 이런 것들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 관련 이건 선물안의 구조 특히 이 통화 선물안에서는 합성 합성을 통해서 콜과 풋을 합성을 통해서 선물안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도 타겟 선물안이라든지 범위 선물안 특히 범위 선물안 아주 잘 내죠. 범위 선물안 이런 것들은 구조 이런 것들 잘 알아두세요. 레인지 포드 그 다음에 신용 파생 상품 크레딧 디폴트 수합 토럴 리턴 수합 거래 구조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예요. 파생 결합 증권 ELS 구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ETF, ELW, 특히 ELW 아주 잘 내죠. ETF, 증권회사 발행하는 상장지수 증권, ELS 이런 것들 특히 다 정리해야 돼. 근데 요거는요 무려 17문제예요. 17문제다 보니까 공부 내용은 아주 작아요. 범위는 작은데 내는 게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교재를 꼼꼼히 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아주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된다. 자, 3과목 리스크관리. 이건 계산 문제. 리스크에 대한 정의, 리스크의 종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이렇게 리갈 리스크, 리코더 리스크 있잖아요. 리스크의 종류 5가지 구분 알아야 되고 발을 통한 리스크 측정. 이 계산 문제 대부분. 개별화, 포트폴리오화, 그다음 분산 효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시험이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영업실무, 이런 건 투자 권유 준칙, 요거는 이제 금융위 규정과 연결되니까 차분하게 정독해야 돼요. 정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 리스크 관리는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무윤리 투자준, 특히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요거는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독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차분하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 전략은 1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2과목을 하는 부분하고 요 3과목은 3과목과 4과목은 별개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정독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4과목은 요 두 개를 하나로. 왜 하나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은 자본시장 법률에서 위임한 게 금융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먼저 한 다음에 금융위를 해야 돼요. 자본시장법 안 하면 금융위 규정이 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애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아시겠죠? 특히 요 금융위 규정 관련해서는 이 분쟁 조정이라든지 감사와 관련된 거, 특히 우리 증권 우리 그 금융 투자업에 관한 얘기들은 특히 중요해요. 금융 투자업에 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협회 규정, 설명 의무, 위험 고지, 광고에 관한 얘기, 포인트적인 거고요. 거래소 규정, 요거는 1과목과 조금 겹쳐요. 1과목의 상장 규정, 거래소 회원, 파생상품 등지, 매매거래 제도. 매매거래 제도 부분은 이제 1과목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실무적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정독보다는 중요한 걸 정리하시고, 요 두 개는 반드시 정독을 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과 금융위 규정은 어느 게 딱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차분하게 정독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가서 문제를 맞히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1과목과 2과목은 전략으로 가자. 어떻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잘 가면 되겠고 3과목, 4과목, 특히 3과목 리스크 관리 뺀 나머지는 정독하는 학습 대비가 학습의 합격의 그 대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합격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와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